비만은 질병이고요.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생긴 병이 아닌 겁니다. 해법도 적게 먹고 운동해라가 아니라 망가진 내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것이 비만의 올바른 해법이다. 지금은 바빠서 할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해야지. 늦습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게 우리 한 달만 해봅시다. 이 한 달이 왜 의미가 있냐면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망가졌고 내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결과물로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간에 기름이 끼고 이러한 증상 또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생긴 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해법도 적게 먹고 운동해라가 아니라 망가진 내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것이 비만의 올바른 해법이다. 내가 건강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사실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유기농 채소 먹고 양질의 단백질 챙겨 먹고 통곡물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많이 걷고 하루 7시간 이상 숙면 취하고 가끔씩 명상을 즐기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면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겠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조금 쉬운 거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욕심인데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게 우리 한 달만 해봅시다. 한 달 동안만 술하고 과당 끊고 정말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먹고 평소 운동하기 싫어하지만 진짜 억지로 운동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규칙적으로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이 한 달이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몸이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데 최소 요구되는 기간이 3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인 차이가 있어 일주를 더한다면 한 달 동안만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내 몸이 바뀌어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을 우리가 간과했던 거죠. 술 먹고 지방간이 된 분한테 한 달만 술을 끊읍시다가 훨씬 더 이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인데 술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간장약을 계속 처방을 하면 이 사람이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의 비만 치료가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거나 아니면 운동만 집중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간이 남아있는 몸에서 밀가루 음식을 하루 3번 먹던 빵을 한 번으로 줄여야지 하는 것과 한 달 동안 빵을 끊어서 지방간을 정상간으로 만들어 놓고 빵을 먹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몸이 건강해지면 쉽게 예전 몸으로 안 돌아가요. 물론 다시 또 야금야금 몸이 이제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은 예전 몸으로 가겠죠. 이거는 요요가 아니라 저는 재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무조건 적게 먹고 체중을 뺐다가 다시 식사량이 늘어서 요요가 오는 거는 그건 요요가 맞아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또 야금야금 뭐 야식하고 뭐 잠 못 자고 이러면서 몸이 나빠지면서 살이 쪘다? 이건 요요가 아니에요. 이건 재발인 거죠. 그래서 요요와 재발은 다르고 한 달만 제대로 집중 프로그램을 하면 몸은 바뀐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장내 환경을 바꿔야죠. 우리 몸속에 특히 장내의 미생물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 이것도 대사 이상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결정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장내에도 유익균의 분포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가공식품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유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줘요. 근데 유익균이 많아지는 방법이 뭐 채소라든지 그러니까 식이섬유나 뭐 올리고당이 풍부한 그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유익균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첫 스타트를 의도적으로 좀 장을 쉬게 해주자는 거죠. 장을 쉬게 해주는 방법은 굶는 건데 그냥 굶어버리면 기초대사량이나 근육 손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첫 3일 동안을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필요량만큼을 하루 4번에 걸쳐서 공급을 하자. 이게 1단계거든요. 근데 이 1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당이 공급이 안 되면
일종의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두통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런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 몸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음식이 아닌 쉐이커 형태로 먹고, 그렇지만 또 배고픈 걸 참는 것도 포만감 호르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그때 허용식품이 뭐냐면은 채소, 시큼한 플레인 요거트, 두부거든요. 그러니까 두부는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많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으면서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콩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인데 두부는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장을 조금 쉬게 해주면서도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장내 환경을 또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첫 3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일째부터 점심 한 끼가 일반식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제 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첫 3일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서 생겼던 두통이나 무력감은 4일차에 밥을 먹으면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점심 한 끼에 밥을 허용하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현미밥, 잡곡밥이면 좋겠지만 흰쌀밥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미밥, 잡곡밥이 건강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맨밥만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을 함께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식은 요령 있게 잘 먹으면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밥이라는 양질의 탄수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있고 단백질 반찬이 있다 보니까 균형을 잘 잡아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한 끼를 밥의 형태로 먹어라. 점심 한 끼만 일반식일 뿐 아침, 오후 간식,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은 허용했으나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총량은 여전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1주차 또는 2주차 미션을 보면서 저탄고지랑 비슷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저탄은 맞으나 저탄고지가 우리나라에 좀 잘못 알려진 게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그 나머지를 지방으로 채우라는 건데 그 지방도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거든요. 좋은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저탄고지의 핵심인데 무조건 지방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좋은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데 다만 그런 과정으로 가는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제한해서 지방을 잘 안 썼던 몸을 지방을 잘 쓰게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배불리 잘 먹어라가 핵심이에요. 일단 탄수화물을 제한했기 때문에 인슐린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고요.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던 몸이 처음에는 물론, 그러니까 첫 주에는 몸이 심하게 나빠진 사람들은 정작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도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쓰면서 근육이 세이브가 되니까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근육이 빠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첫 주에 또 놀랄만한 변화가 붓기가 빠집니다. 평소에 잘 부었던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첫 3일 동안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고 몸이 힘들면 그냥 2단계로 넘어가셔도 돼요.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2단계로 넘어가도 결과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힘든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지 마세요. 건강해지는 몸이 목표인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있지만 비타민과 미네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영양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음식만 가지고 충분히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뭐가 부족할지는 모르겠으나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내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요 한 달 동안 충분히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 난 영양제 안 먹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음식으로 찾아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요 한 달만큼은 혹시 나한테 부족해 있을지 모르는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영양제 형태로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거는 건강에 득이 되지 않을까. 특히 체중 감량이나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개선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주차로 넘어가면 일부 탄수화물 음식의 제약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견과류가 허용이 되고요. 콩이 허용이 됩니다. 콩도 사실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지만 40% 정도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차부터는 뭐 콩밥을 먹어도 되고 탄수화물의 허용량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녁도 일반 식사로 하게 되면서 조금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24시간 단식을 처음 해보는 건데, 저는 24시간 단식을 좀 이른 저녁을 먹어요. 4시, 5시쯤에 저녁을 좀 푸짐하게 먹고 다음날 4시, 5시까지는 이제 물만 먹고 안 먹는 거죠. 그게 24시간 단식이거든요. 결국 굶는 게 아니라 단식하는 날은 하루 한 끼만 먹는 거죠. 그 2주라는 한 주 동안에 내 스케줄을 봐서 편한 날짜를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들 힘들어해요. 왜? 한 번도 그렇게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끼 정도 굶어본 적은 있으나 그렇게 연달아서 쭉 굶다가 한 끼만 먹어본 경험은 없다 보니까 우리 몸에 피하 지방이라는 스펀지를 한번 쥐어 짜주기 위한 전략이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안 먹으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안 먹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 뇌가 제대로 돌아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 심지어 이제 그날 운동해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해도 됩니다. 안 죽어요. 네, 안 쓰러집니다. 다만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근육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써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지면 근육 피로가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단식하는 날이 아닌 잘 챙겨 먹는 날 하시면 좋고, 자, 24시간 단식하는 날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혈당과 인슐린이 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 창고의 문이 열려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은 움직여야 지방을 씁니다. 간헐적 단식하는 날 의식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면, 여성분들이라면 뭐 백화점 가셔서 아이 쇼핑을 하셔도 좋고, 어쨌든 편안한 신발을 신고 의식적으로 많이 걷잖아요.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2주차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 첫 주에 빠졌던 근육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주에는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일수록 근육 단백을 끄집어 쓰니까 근육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으로 바뀌면 근육에서 끄집어 쓸 일이 없으니까 근육은 다시 회복이 되겠죠. 빠졌던 근육은 회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결과가 나오면 2주차를 성공적으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주차가 끝나고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근육이 빠지는 걸로 나오면 몸이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열심히 안 한 거죠. 뭔가 치팅이 있었거나 운동 자극이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거나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챙겨 먹지 못했거나, 이러면 몸이 쉽게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주차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체지방 검사는 요즘은 뭐 보건소가도 있고 또는 근처 헬스클럽 가도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운동을 혼자 하시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집 근처 헬스클럽에 등록하셔가지고 트레이너랑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체지방 검사를 이용하시면 되죠. 우리가 중간고사를 봐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 내가 뭘 잘못했지? 운동을 열심히 못했나? 좀 더 챙겨 먹어야 되겠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허용식품이 좀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탄수화물, 이제 뭐 베리류의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마토, 호박, 뭐 밤 이런 류의 이제 탄수화물이 허용이 돼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이틀로 늘어납니다. 연달아 하시면 안 되고 하루 단식했으면 그 다음 날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속아요. 내 몸이 이게 기아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착각하지 않게끔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근데 재밌는 거는 5일 동안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틀을 24시간 단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먹은 총량을 7로 나누면 사실 하루하루 먹은 양은 적거든요. 그렇지만 몸이 속아요. 배불리 잘 먹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집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져야 체중과 체지방의 감량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적게 먹어도 체중과 체지방이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근데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전략이 첫 번째가 간헐적 단식이고 두 번째가 운동인데, 그러니까 운동도 주 4회 이상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간헐적 단식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단식에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단식하지 않는 날 잘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3주차의 결과가 제일 좋게 나타나요. 빠졌던 근육은 계속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체지방으로 빠지는 양이 더 늘어나죠. 일단 뭐 배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단식에 이제 몸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단식하는 날 약간의 배고픔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몸은 훨씬 가벼워져요. 위장관이 휴식을 취해 음식이 안 들어오잖아요.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피가 위장관으로 몰릴 이유가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 이게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2번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주까지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 분들은 4주에는 간헐적 단식을 3일 합니다. 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 그렇게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몸이 이미 그렇게 바뀐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근육이 안 빠져요. 그런데 이제 3주차 중간고사에서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진 않으나 회복이 더디다.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의 근육만큼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빠진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진 않는데 그냥 거기서 정체돼 있다? 그러면 그냥 3주차를 한번 더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리하게 4주차로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중간고사가 중요해요. 내 몸은 저질 체력인가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첫 한 달 동안에 회복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요 한 달 후에도 결과가 내가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은 돌아갑니다, 몸은. 저는 1년 중에 이제 한 달 한다고 했는데 그걸 주로 1월 달에 하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12월 달은 이제 송년회도 많고 술자리가 많잖아요. 제일 몸이 많이 망가지는 때니까 그냥 좀 쉬어도 되겠다. 아주 중요한 약속 아니면 약속도 잡지 않고 1월 한 달은 내 몸을 회복시키는 기간으로 잡고 술 끊고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제 몸에다가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1월 말이 되면 엄청 건강해지거든요. 피부 때깔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2월부터는 조금 느슨하게 술도 좀 마시고 스파게티도 먹고 그렇게 지내도 제가 1월 1일 날 70kg에서 1월 31일 날 65kg으로 5kg 뺐거든요. 어저께 체중 재보니까 65.5k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체중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럭저럭 잘 유지가 됩니다. 체중을 뺄 때에는 철저해야 되지만 그 만들어 놓은 몸을 유지할 때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해도 쉽게 몸이 안 무너지거든요. 이를테면 지방간이 있던 간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어쩌다 술 마시고 밀가루 먹어도 쉽게 안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시 옛날처럼 매일 먹게 되면 또 나빠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간이 그렇게 즐기더라도 몸이 망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건강해지잖아요. 지키고 싶어요. 습관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음주량도 줄어들고 밀가루 음식 좋아했던 사람들도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 유지를 하다가 다시 또 한 달 집중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갈 거고 대사 이상을 보였던 수치들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숫자보다 몸을 바꿔라. 체중계 눈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어쨌든 몸이 건강해지면서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으신 분들을 제가 몇 번 뵀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옷도 입어볼 수 있고 화장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좀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죠.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강해졌다가 아니라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철저해야 된다고 했냐면 약간의 그런 예외가 들어가서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지 않아요. 특히 이 중년 여성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과일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과일을 너무 많이 드세요. 사실 과일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과당이 있더라도 음식으로 들어오는 과당은 설탕이나 이제 그런 가공식품에 있는 과당보다는 덜 해롭거든요. 근데 내가 과일을 좋아하면 먹고 나가서 걷고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육량을 늘려놓으면 내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지니까 그러면 내가 밀가루 좋아하고 빵순이고 과일 좋아하면 그래야 되는데 이게 중년 여성들은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고 하니까 근육이 너무 없어요. 근육이 없다 보니까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이제 지방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과일을 못 끊으세요. 그리고 방송에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채소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얘기하니 맛없는 채소는 멀리하고 밀가루 음식이나 과자 집어 먹을 땐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과일은 이거 먹으면 난 건강해질 거야 생각하고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중년 여성분들은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과일을 과감하게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앞으로 당뇨가 오고 고지혈증이 있어도 밀가루를 포기하지 못할 거냐 아니면 그런 몸을 만들지 않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고 평생 밀가루를 즐길 거냐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고지혈증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보다 훨씬 더 그 유병률이 높은데 저는 그게 숨어 있는 지방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적고 간에 기름이 끼어 있는 게 콜레스테롤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집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간의 기름을 걷어낼 때까지 일시적이지만 과당을 끊어야 되고 앞으로도 내가 밀가루와 과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근육량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육은 지방도 빼기 어렵지만 근육 붙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안 붙거든요. 그럼 근육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체중계 눈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체중에서 체중을 5kg, 10kg 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고 간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고 뱃살을 빼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체중계의 눈금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비만은 질병이고요. 어떤 질병이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일찍 찾아내서 일찍 치료할수록 결과도 좋고 예후도 좋거든요. 체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바빠서 할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해야지. 늦습니다. 그 사이에 몸은 더 망가질 거고 그 사이에 노화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미루지 마시고 내 몸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내 몸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게끔 바로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